올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계상 기자와 함께 경제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경제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 지역 집값은 널뛰기 하듯이 올랐고요.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서 팍팍했던 서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마저 올라서 한숨 소리가 더 늘었습니다. 네. 먼저 집값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수도권에나 있을 법한 20억짜리 아파트가 광주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한 일인가요? 네, 올여름에 15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작년 이맘때 10억 원 가량인 아파트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5억 원이 더 올랐거든요.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아파트가 팔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광주 봉선동과 수안지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광주 집값 왜 이렇게 폭등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광주 봉선동을 살펴보면요.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고소득 전문 직군 등 실수요자들의 이사 욕구가 집중됐습니다. 네.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에 5억이 오른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결국 투기 세력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들이 봉선동을 콕 집어서 투자 유망 지역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고 또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나온 매물도 사들이면서 미친 집값 열풍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당분간 가파른 집값 상승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특정 지역은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데다 앞으로 15,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내년에는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광주 아파트 값을 하락 또는 안정세로 전망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광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 전남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일시에 오르면서 운영난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임금이 오른 근로자들은 형편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 고용을 꺼리면서 단기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또 악조건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포기하게 됐고 광주에서만 올해 한 해 2만 6천여 명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요.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14만 6천 명으로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광주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일도 있었죠. 네, 금호하면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네. 직원 수 5천여 명에 이르는 금호타이어는 광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2위, 세계 14위의 종합 타이어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지역민들의 자부심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경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채권단이 해외 외곽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중국 타이어 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됐습니다. 네. 더블스타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지분 45%에 해당하는 6,46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금호 타이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각 이후에도 경기 침체와 타이어 물량 감소로 여전히 경영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왔는데 다행히 올해 연말로 접어들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계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